다가오는 6월 1일은 제8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일입니다. 이번 선거에서는 서울특별시장, 그리고 서울시 교육감, 용산구청장, 서울특별시 시의회 의원, 그리고 용산구 의회의원을 선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용산 FM에서 지방선거 특별방송으로 각 후보들을 모시고 인터뷰하는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오늘 손님으로 오신 서울시 시의원, 네, 시의원이시죠? 지금 현재. 네, 용산구 제2선거구 더불어민주당의 노식래 의원을 모셨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네, 서울시의원 노식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지금 현 의원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네, 이번에 또 선거에 출마하시게 되셨는데 제가 이제 서울시의원 하면서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견제와 균형입니다. 또 예산에 대한 집행 이런 게 있는데 서울시의회 예산결산위원회 부위원장을 했고요. 네네. 또 하나는 서울시 산하기관에 서울시 주택도시공사가 있어요. 네네네. 주택도시공사 사장 인사청문회 위원장을 해서 그 유명한 김연아 의원을 낙마시킨 사람이 제 노식래 위원장 했던 사람입니다. 아, 네. 만나서 정말 더 반갑습니다. 네. 이번에 서울시의원 다시 출사표를 던지셨는데 그 의미와 또 계획이 있으시면 간단하게 소개 바랍니다. 이번에 서울시의회 의원 뽑는 거는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동안에 이제 더불어민주당이 집권 여당으로서의 역할을 해왔다면 이제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이제 서울시의회도 예를 들어서 오세훈 현 서울시장과 우리 민주당의 송영길 후보가 지금 이제 경선하는 이제 그 투표를 하게 돼서 맞습니다. 만약에 우리 민주당의 후보가 당선이 돼야 되겠지만은 만에 하나라도 오세훈 시장이 당선이 되면 어쨌든 이제 윤석열 대통령, 오세훈 서울시장이 집권 여당이 되는데 그러면 저희가 이제 집권 여당에 대해서 서울시 정도 이제 견제를 해야 되는 그러한 역할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서울시 의원의 역할은 서울시정을 견제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시의원이 뽑아져야 된다라고 해서 중요한 의미를 저는 갖는다고 생각합니다. 아, 네. 그 국의 어떤 요구 조건들을 충족시킬 수 있는 그런 요구를 좀 말씀해 주실 수 있는 분이 필요해서 의원님의 역할이 굉장히 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한 말씀만 더 드리자면 네네. 뭐 이후에 여러 가지 이유 나오겠지만은 오세훈 시장도 그렇고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도 집무실이 용산으로 오고 이제 그 거주지도 용산에 이제 한남동으로 오게 되면 각종 규제나 여러 가지 상황들이 발생이 되는데 이 상황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할 거냐라고 시정 질의를 통해서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오세훈 현 시장이 윤석열 당선자를 만나서 서울시 특별히 용산구에 대한 뭐 각종 규제나 철폐나 이런 걸 없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이제 서울시의원에 당선이 되면 그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우리 용산 구민들의 재산권이나 거주권이나 이런 게 침해되지 않도록 그런 역할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우, 네, 많이 부탁드립니다. 혹시 나 이런 사람이야라고 자랑해 줄 수 있는 것들이 있으시면 소개 바랍니다. 네. 저는 늘 뭐 스스로 말해서 죄송합니다만은 겸손하게 세상을 살아왔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눈은 정의롭고 공평하게 바라봤고요. 세상에 대해서 편견을 갖지 않는 게 저의 기본 원칙입니다. 아, 그러세요? 예를 들어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절대적으로 구분 안 하고 그럼요. 가난과 그다음에 부유함을 절대 구분하지 않고 저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이 땅에 태어났을 때는 행복해야 될 권리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세상을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사람입니다. 고 행복해질 권리를 만들어 주시겠다고 하는데 굉장히 그렇습니다. 큰 방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그 주민들의 설문조사를 받았습니다. 100명 정도가 답을 해주셨는데 그 용산구의 주요 현안 중에서 1위는 용산공원 조속한 조성과 부진의 오염 문제 해결, 그리고 2위는 1호선 남영역 출구 문제 해결에 대한
해결을 통한 장애인 이동권 보장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네네. 후보님이 선거 공약 중에 저희 설문조사에서 1위로 뽑힌 용산공원에 관한 공약이 있어서 저희 무척 반가웠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용산공원 조성을 위한 기본 원칙 수립과 그리고 용산 광역 중심 종합 발전 계획, 그리고 제일 저희가 궁금한 용산 정비창 개발 사업 등 지역 주민들이 관심 있는 현안에 대한 공약을 좀 더 구체적으로 그리고 어떤 구상을 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이제 서울시의회 이제 도시계획관리위원회에서 활동을 하면서 용산의 미래를 어떻게 설계할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고 또한 도시계획 전문가로서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용산에는 용산공원이라고 하는 미국의 센트럴 파크 같은 유명한 시민 친화적인 우리 민족공원으로서 만들려고 하는 계획을 갖고 있었고요. 또 하나는 아까 말씀 정비창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용산의 국제 업무지구, 또 미국 예를 들면 미국의 허드슨 야드 같은 이러한 도시로 만들려고 하는 게 서울시의 계획이었습니다. 근데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가 엊그제도 MBN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용산공원이 앞으로의 10년 계획을 가지고 5년 동안은 조금 전에 우리 사회자님도 말씀하셨지만 환경 정화도 하고 각종 이런 건물들이 어떤 건물은 존치하고 어떤 건물들은 철거를 할 거냐 이런 것들을 조사하고 용역을 준 다음에 5년 후에는 이제 구체적으로 설계를 가지고 용산공원 안에 예를 들어서 광장도 만들고 호수도 만들고 이런 것들을 하려고 하는 게 원래 용산공원의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려고 하는 게 저 본 의원의 생각을 갖고 있고요. 제가 또 의원으로 활동을 하면서 용산공원은 정말로 공원으로서의 기능을 다 가지고 주민들에게 다시 돌려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또 하나는 용산공원 안에 때로는 우리 용산 주민들이 필요한 스포츠 시설이 조금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좋은 있었습니다. 생각이신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한 욕구가 있거든요. 또 하나는 이제 국제 업무지구입니다. 지금 정부에서는 국제 업무지구를 여기는 지금 국제 업무지구는 코레일 그다음에 국토부, 서울시, 용산구가 종합으로 함께 하고 있는데 이것은 세계적인 도시로 만들어서 R&D 산업이랄지 그다음에 보행 친화적인 도시를 만들고 있고요. 서울의 랜드마크를 할 수 있는 그러한 건물들을 들여서 용산이 가장 경쟁력 있는 도시를 만들어서 세계에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올 수 있는 도시를 만들려고 하는 게 국제업무지구에 대한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 이제 두 번째로 많이들 궁금하셨던 남영역 남쪽 방향 출구 신설에 대한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교통약자들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서는 반드시 엘리베이터가 설치가 돼야 되는데 유일하게 남영역에만 없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후보님의 생각이 어떠신지 숙대 입구에도 1번 출구 엘리베이터도 에스컬레이터도 만드셨고 지금 2번 출구에 대한 계획도 있으신데 남영역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좀 궁금합니다. 우리가 이제 보통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이 지하철, 철도가 다닌다 그러면은 메트로, 흔히 말하는 서울 도시철도공사에서 하는 걸로 아는데 이 남영역은 서울 메트로공사가 아니라 코레일이에요. 정부 국철인가 보네요. 국철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용산구가 국철인 코레일에 요청을 해서 지금은 이제 어쨌든 시설 수요하는 사람 이용자 수가 굉장히 많이 증가를 했으니 코레일에서 이걸 하도록 요청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요청을 했는데 그러면은 너희가 비용을 부담하라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그러세요? 용산구에 왜냐하면 너희들이 요청했으니까. 그러니까 코레일에서는 자기네들은 굳이 여기다가 출구를 만들 필요가 없다 이런 생각하는 거예요. 저는 정말 우리 역대 우리 용산구의 이제 국회의원님들이 좀 더 관심을 가졌으면 이걸 국토부하고 업무 협의를 해서 결국에는 우리가
그 지하철을 이용하면 그 비용을 네. 발생이 되면 네. 그 비용이 지금 다 코레일로 예를 들어서 이제 코레일로 들어가잖아요. 네. 네. 그러면 일부분은 다시 이게 국민한테 피드백을 돌려주는 차원에서 네. 저는 네. 국회의원께서 국토부하고 업무 협의를 해서 네. 용역을 줘서 빨리 네. 저는 그 출구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그 출구가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은 네. 그들에게는 얼마든지 이 출구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의지의 문제지 네. 실천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 네. 저희는 단순하게 지하철역에 출구안을 만드는데 왜 이렇게 오래 걸리나 했었는데 그게 국철과 또 메트로 간의 서울시의 문제가 있었네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은 아까 네, 말씀하신 대로 의지의 문제입니다. 문제인 것 같아서 네, 저희가 20년 동안 그쪽에 출구를 원하고 있는 주민들이 많고 또 계속 요구가 있었는데 선생님, 네. 저 국회의원 시켜주면 네. 해요, 당장. 1년 내에 다 합니다. 내가 국회의원 시켜주면 청취자님들 잘 들으셨죠? 네. 저를 국회의원 구청장 시켜주면 네. 저는 이거 합니다. 이거는 의지의 문제고 실천의 문제지. 네. 이 기회 잠깐 얘기해도 되나요? 네. 지금 용산구의 현안 문제를 우선적으로 뭘 생각하느냐가 굉장히 저는 지도자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구청장이나 네. 국회의원들이. 그러니까 용산 현안 문제를 정확하게 보지 못하고 가시적인 거 그런 거에만 돈이 투자되고 네. 실질적으로 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남영역을 이용하고 있고 네. 그다음에 교통 약자들이 네. 생각해 보세요. 휠체어를 통해서 이동하려고 그러는데 그것도 제대로 안 돼서 작동이 네. 안 돼서 네. 불편을 주고 저는 이거는 네. 상식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됩니다. 평등, 네, 행복 그렇습니다. 추구권에 네, 문제가 네. 있는 것 네,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네. 남영역에 대해서 좀 기대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많이들 말씀하셨던 한남동 근린공원 추진 계획이에요. 네. 제가 예산이 좀 확보되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예산이 어느 정도 되나요? 네, 한남 근린공원은 네, 이제 정말 시민의 품으로 다시 저는 돌아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네, 네, 우리 용산이 인구가 23만이에요. 네, 네. 근데 공원이 거의 없어요. 네, 예를 들어서 동쪽으로는 공원이 하나도 없고 네. 서쪽으로는 효창공원 맞아요. 하나예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효창공원도 접근성이 좀 떨어지잖아요. 네, 네, 공원을 이렇게 얘기하는데 네, 그렇지만은 동쪽에 있는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저는 한남 근린공원이 저는 절대적으로 네. 저희도 다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얘기하거든요. 하다고 저는 생각이 네, 듭니다. 네,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네, 서울시장에게 질의를 했어요. 네, 이거 어떻게 할 거냐? 네, 네. 야, 왜 예산을 솔직히 예산 확보가 안 됐어요. 저희는 됐다고 들었었는데 안 아직 안 된 됐어요. 거군요. 그래서 네. 내가 이번에 얼마 네. 전에 이제 추경 예산 관련해서 네. 1억, 2억이라도 확보하려고 했더니 네. 네. 뭐 사정이 있다는 거예요. 아. 그래서 확보를 못 하고 네. 네.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내가 물어봤더니 아니, 내가 어떻게 할 거냐? 어떻게 책임질 거냐? 지금 부영에서 이것과 관련해서 소송 중에 있는데 네. 예산 확보가 안 되면 부영이 아니면 서울 시민들이 이거 근린공원을 포기하는구나 하고 사인을 주기 때문에 네. 예산을 절대 확보해라 내가 얘기했더니 네. 확보가 어렵대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했냐? 그러면 담당 국장한테 각서를 쓰라고 했어요. 각서. 그러셨어요? 공원 포기하지 않는 각서. 그래서 제가 받아가지고 있을게요. 가지고 네. 계세요? 네. 네. 아니, 받으려고 그랬습니다. 받으려고 하시니까. 네, 네. 네. 저는 이거는 꼭 관철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꼭 네. 하겠습니다. 네. 네. 그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저희 또 공약 중에 말씀 중에 후암동의 거주자 우선 주차 공약을 밝혀주셨습니다. 최근에 후암동 쪽에 관광객들이 부쩍 늘어났어요. 알고 네, 계시죠? 네, 네. 그래서 주민들의 불편함도 더하고 있고 그리고 있던 주차장도 지금 없앤 네, 곳이 있어서 네, 네. 주차장 부지가 부족한 게 저는 더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네. 혹시 주차장 부지 확보에 대한 계획은 있으신지 여쭤보고 네. 싶습니다. 뭐 알다시피 주차의 문제는 네. 용산구의 문제만이 아니고 서울시 20억의 자치구의 모두의 문제입니다. 내가 알기로 용산구에는 이제 주차장을 만들 수 있는 기금이 있습니다. 그러세요? 네, 네, 네. 근데 반면에 이제 또 용산구는 네. 집가 땅값이 비싸잖아요. 네, 맞아요. 땅값이 이 비싸죠. 공시지가로 파는 게 아니고 시세가로 팔다 네, 보면 네. 그래서 이 주차장 확보가 굉장히 어려운데 네.
했고요. 네, 네. 또 우연치 않게 지금 이제 2년 뒤에는 지금 이제 공사가 시작됐는데 네. 여기 수도여고 네. 자리에 이제 교육청. 서울시 교육청이 네, 네, 들어옵니다. 네, 그러면은 뭐 대수는 게 많지 않을지는 모르겠지만은 네. 주차 공간을 확보해서 네. 이걸 이제 시민들한테 사용할 수 있도록 돌아갈 수 있도록 하고 제가 이렇게 공약을 좀 들여다 보니까 뭐 엘리베이터 추진 등 시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하는 공약들이 실질적으로 많이 있으셨어요. 활동도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시민들은 어디에서 만나시고 이야기를 들으시나요? 그 지역 주민들은 가능한 제가 소통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길에서 만나든 네. 각종 그 모임에서 네. 저에게 이제 아이디어를 줍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네. 거예요. 네. 여기 남산에 우리 후암동에 가까운 서울로가 있는데 네. 밤만 되면 이 폭주족들이 그냥 뭐 150, 170, 200 속도 내서 네, 네. 굉음 때문에 지역 주민들이 잠을 못 잔다는 네, 거예요. 네, 그런 게 있죠, 조금. 저는 네. 솔직한 얘기로 이해를 못했어요. 아니 지역 주민을 이해를 못하는 게 아니라 네. 용산구의 네. 국회의원, 네. 구청장, 네. 시의원, 구의원들 이해를 못했어요. 네. 그렇게 지역 주민들이 오랜 동안 민원이었는데 이걸 해결할 생각을 안 하고 있었던 거예요. 네. 그래서 내가 네. 작년에 네. 예산 3억을 확보를 해서 네. 남산 서울로에 네. CCTV 5대를 설치를 했어요. 아, 그러셨어요. 그래서 네. 이제는 네. 폭주족들이 50km 이상의 속도를 네. 낼 수가 없도록 네. CCTV를 설치를 했고요. 네네. 혹시 눈높이 신호등 아세요, 선생님? 아니요, 못 들었습니다. 못 들어봤죠? 네네. 빌바오에 갔더니 눈높이 신호등이라는 게 있어요. 눈높이 신호등 네, 있나요? 그것은 뭐냐면은 네. 어린 아이들이 볼 수 있는 눈높이 신호등. 네. 신호등이 네. 어른 눈높이에 있는 게 아니라 네. 어린아이 눈높이에 신호등이 있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그걸 내가 그 해외 연수에서 발견을 해서 네. 용산구에 예산 5억을 확보를 해서 네. 눈높이 신호등을 설치를 했어요. 아, 그러셨어요? 네.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교통사고도 많이 줄일 수 있고요. 네. 또 우리 운전자들이 안전 속도를 가지고 운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는 여기 한남동에도 있고요. 네. 보광동에도 있고 네. 어쨌든 용산에 좀 5개 설치를 해서 네. 자그마한 거지만은 네. 실생활에 직접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네. 그런 정책을 지역 주민들로부터 얘기를 들어서 이걸 네.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 예. 용산구가 여성 친화 도시로 지정된 건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성 친화적인 관점에서 생활 불편사항을 발굴하고 발굴된 의제를 좀 더 기울여 주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혹시 여성에 관한 정책들이 있으신가요? 저는 산후조리원을 만들고 싶어요. 산후조리원. 지금 민간으로 하고 있는 산후조리원 말고요. 공공기관이 할 수 있는. 공공의료기관이 네. 있듯이 네, 네. 산후조리원도 네. 이제 저는 용산구에 있었으면 좋겠는데. 네, 좋은 생각이신 것 같아요. 어쨌든 요즘에 그 영유아 보육시설을 많이 확충하고 있는데. 네, 네. 저는 이제 이렇게 동네도 좋지만. 네. 지하철역 이런 데다가 네. 그 어린이집 이런 데를 좀 하고 싶어요. 네, 네. 왜냐면 엄마들이 출근할 때 아이들 데리고 왔다가 맡기고 그다음에 퇴근하면서 지하철역에서 찾아오고. 아이들 픽업해서 네. 가고 꼭 네. 그런 걸 좀 하고 네. 싶어요. 이것을 네. 민간으로 이탁하지 말고 공공이 네. 구에서 네. 이걸 운영을 하면 네. 아이들한테 안전성을 담보할 수 있고 그래서 네. 이제 그런 걸 좀 하고 싶어요. 네, 네. 되게 좀 독특한 계획이셔서 네. 귀를 좀 기울였던 것 같습니다. 네, 네. 미디어 활성화에 대한 의견들이 많으세요. 네, 네. 노 의원님 혹시 갖고 계신 계획 있으신가요? 저는 이제 뭐 지금 세상에 1인 미디어 시대고요. 네. 알다시피 전 마을 미디어는 활성화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아, 그러세요? 이게 네. 마을 미디어 소통의 공간이고 네, 네. 주민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네. 공간입니다. 네. 그래서 저는 더 발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저는 용산 FM, 용산 미디어가 네. 더 발전하기를 지원하고 네.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많은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용산의 미래 제대로 찍자 3번째 방송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의원 용산구 제2선거구 후보 노식래 의원을 모시고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